왜곡된 한국 고대사 속에 감춰진 진실, 정치와 역사 2편, 도졸태자. 고구려 시조 주몽은 동부여 대소 형제들에게 쫓기어 어머니 유화 부인과 임신한 부인 예씨를 버려두고 도망쳐 왔습니다. 예씨는 금화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유리는 금화왕의 외손자였습니다. 유화 부인은 금화왕의 비로 여러 아들을 두었습니다. 유화 부인의 소생으로 해소라는 인물이 갈사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주몽이 동부여에서 도망친 후 쫓기지 않았던 이유는 어머니 유화 부인과 아들 유리가 동부여의 볼모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명왕 시절의 고구려와 동부여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동부여에 금화왕이 살아있을 당시에 두 나라 사이가 좋았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주몽의 사후 동부여에서 도망친 유리가 제위에 올랐으며 구태와 소손의 딸인 아이 부인을 비로 세워 보호하게 하였습니다. 대소와 유리왕은 외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동부여에서는 금화가 죽고 그 아들 사이에 형제의 난이 일어났으며 대소가 난을 평정하여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이 부인은 비류와 원조의 여동생입니다. 고구려기에는 아이 부인이 원조의 누나다 혹은 비류와 아이 부인이 이란성 쌍둥이이며 구태와 소손의 소생이라는 설이 있는데 역사 왜곡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제기와 고구려기 중 어느 것이 사실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중국 정사조선전을 보면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비류와 원조 모두 주몽의 소생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보이는 게 남당 박창하 선생 유고, 이하 남당 유고로 표현하겠습니다. 남당 유고가 역사적 진실만을 담고 있다고 말하는 건 무리가 있는 말입니다. 고구려기의 공통점은 원조는 주몽의 아들이라고 기록합니다. 백제기는 헤브루 소손 구태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전 태조왕의 아버지 제사를 설명하는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당유고의 내용이 어디서 본 듯한데 말씀하시는 분은 삼국사기, 백제봉기, 시조, 원조왕조를 읽으신 분일 겁니다. 남당유고와 삼국사기의 차이는 어느 것이 고구려의 기록이고 어느 것이 백제의 기록인지 알 수 없게 한 것입니다. 백제는 본래 졸본, 계루를 봉지로 하고 왕비의 계통을 계승하였습니다. 계루를 제사에게 빼앗기고 왕비족의 자리도 빼앗겼습니다. 고구려는 구태의 건국의 공로가 없다고 하여 회식에서 제외하고자 하였습니다. 남당유고에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 부인 열전에는 유리왕과 사이에 일남 오녀를 낳았다고 하는데 고구려기에는 이녀를 소손의 소생이로 변조하였습니다. 단지 소손호가 유리왕의 계모이자 장모라고 하여 변조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구려 왕비족의 존재는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녀가 해명태자와 모율에게 본인 또는 그 딸이 시집가서 태자비 또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백제기에는 비류와 원조의 소열을 유리의 아우라고 했는데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 서열을 정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백제는 고구려에서 자신의 자리는 이제 없다고 하여 남하하고자 했습니다. 2세기 초반 신라 탈의사금과 국경을 정하고자 했지만 신라가 거부하여 우두를 두고 뺏고 뺏기는 전투를 합니다. 결국 우두를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요동에서는 비리가 고구려를 배신하고 서부여를 자칭하고 일어났습니다. 서부여의 서남에는 한나라가, 서북에는 선비가, 동쪽에는 고구려가, 동남에는 마한이 위치합니다. 백제는 마한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도왔습니다. 당시 여화의 국경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고구려가 선비의 협조를 받으면 만리장성을 뚫고 내려가는 것이고, 선비가 한나라에 붙으면 요동을 잃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남당 유고에는 유리가 고구려로 오기 전에 이미 고구려에서는 후계자가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백제기에는 비류가, 고구려기에는 원조가 후계자였다고 합니다. 백제기에는 주몽은 후계자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지만 소선호가 설득했다고 합니다. 고구려기에는 주몽이 후계자를 바꿀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신하들에게 뜻을 물어 정하게 했는데 비류와 원조가 유리의 편에 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백제계가 유리를 세우는 일에 합의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백제가 왜 졸본을 스스로 떠나야 했는지에 대한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와 아이 부인의 후사로 백제가 주몽과 구태의 공동 자손으로 계승하자는 의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백제 스스로가 생각해도 주몽은 고구려 건국의 최고의 공로가 있었습니다. 고구려를 다스리는데 주몽의 후손이 아니면 고구려 전체를 단합시킬 수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 자손인 도저로 출생은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유리는 그러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도저로 출생을 지켜보지 않고 조광지처인 송양의 딸에게 가버렸습니다. 고대 역사에 아버지가 아기의 몸을 씻는 것은 인지의 효력을 가집니다. 이 일을 소선호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 때문에 소선호가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갑니다. 유리를 위해 변명하자면 나름대로 사정은 있었습니다. 주몽은 유리가 동부에 있을 때 데려오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며 유리가 동부에서 고구려로 와서 송양의 집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만나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유리가 고구려로 온 후 송양가에 의지한 바가 컸습니다. 소선우 딸 아이부인은 다음 후계자에 대한 향방을 정확히 이해했고 유리의 아기를 임신하여 주몽과 소선우를 설득합니다. 원조가 어머니 소선우를 설득하여 절본으로 돌아가게 하고 드디어 유리를 제위에 오르게 합니다. 주몽의 사망과 유리왕의 등극은 몇 개월의 차이가 있지만 남당유고에서도 기록하거나 기록하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남당유고 각각의 기록이 서로 다른데 차이가 있는 것이 옳은 듯 합니다. 비류와 원조는 졸본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세력권 안에서 머무는데 이는 자신들이 졸본으로 들어가면 졸본 구신들이 자신들을 의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몽이 영토를 넓힘에 따라 여러 인재를 등용해야 하는데 졸본의 신하들에게 오로지됨이 많았고 그로 인해 유리의 등극을 바라는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주몽이 유리를 데려오지 않고
유리가 스스로 동부여를 탈출했다고 하는데 남당유고 내용과 같습니다. 주몽은 자기 아들이라는 이유로 후계자로 세울 뜻이 없었습니다. 주몽의 건국이념으로 현명한 자를 세워야 한다 하며 자신은 유리가 현명한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선의 뜻은 달랐습니다. 망해가던 좁은 부여를 나라다운 나라 고구려로 만든 것이 주몽이었기에 그 핏줄로 이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소생과 공동 자손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즉 유리왕은 도절태자에게 나라를 전달하기 위해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소소노와 주몽의 소생 가마 부인은 원조에게 시집가게 하였습니다. 고구려계는 가마를 구태와 소소노의 소생이라 하고 원조를 주몽과 소소노의 소생이라고 합니다. 남당유고에는 소소노, 비류, 원조, 가마 등의 나이와 사망 시기, 아버지가 다릅니다. 저는 이러한 왜곡의 원인을 분석하여 사실을 도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왜곡한 곳에 반드시 감추고 싶은 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조와 가마 부인의 소생이 공손씨에게 내부하여 요동에 운거했던 백제계입니다. 남당유고에도 100년 정도의 역사가 사라졌지만 삼국사기와 중국 중사조선전에 나타나는 백제의 역사가 매칭될 수 있도록 묶어주는 것이 바로 남당유고입니다. 그런 이유로 남당유고 사료는 비록 왜곡이 있더라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도절태자는 유리왕 사후 대체 불가능한 왕위 계승 서열 영순이라는 설명을 하고자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소손의 딸 아이 부인과 유리왕의 사이에는 일남 5녀가 있었고 아이 부인이 일찍 사망하여 더 이상의 후사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동부여 대서왕이 자기 딸을 도절태자에게 시집 보내고 싶었습니다. 대서왕의 외손자가 차차기 고구려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대서왕이 외손자를 키우고 있는 동안 그리고 외손자가 왕이 되면 강성해진 고구려가 동부여를 침범할 수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이 고구려의 혈식을 나눠 먹을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도 도절태자가 동부여의 볼모로 가는 기록이 나옵니다. 고구려는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삼국지 위서동리전 고구려조에는 아들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기록하였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도절태자가 대소 딸에게 장가들어 그 사이에 아들을 낳고 장성하면 돌아오는 것이 본래 대릴사위의 취지입니다. 도절태자가 동부여에 볼모로 가는 BC 6년 2월에 소소노가 백제의 병사를 이끌고 외손자 도절태자의 사행길을 막습니다. 그런 연유로 도절태자가 동부여에 도착하는 것이 늦어집니다. 남당유고에도 같은 내용을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감추어진 본래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백제의 병사를 소소노가 끌고 가버렸기에 백제 도성에는 노약자와 부녀자밖에 없었으므로 호랑이가 들어왔지만 피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기사는 앞의 기사의 연속선상에 있는 기사로 백제 도성의 호환을 보고 소소노가 자신을 자책하며
마음 아파 죽었다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같은 시기 음력 11월 기사인데 한겨울이라 매우 추운 시기입니다. 도절이 동부여에 간 이후인데 침략해 온 것은 내용적으로 모순됩니다. 동부여가 고구려를 공격할 생각이었다면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고 성급한 공격이 이루어졌는데 대소가 몹시 화를 내어 고구려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남당 율곡 기록과 차이가 있다면 10중 8구라 하여 그 피해가 막대함을 기록하였지만 삼국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대소가 고구려에게 도절태자를 볼모로 보내라고 한 것은 무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니 이 정도는 감수해야 했지만 방구 낀 놈이 성내는 꼴이죠. 대소가 화가 난 것은 본인 잘못이 아닌 것도 자기의 잘못으로 회자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구려와 백제의 태후 소손의 사망입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백성들은 대소의 욕심이 화를 불러 소손의 죽음을 부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부여는 대릴 사위는 예로부터 풍습인데 그걸 어긴 것이 소손의인데 우리의 잘못이라고 하느냐며 화를 낸 것입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번기 유리왕 20년 정월에 도절태자의 사망 기사가 있습니다. 남당 유고에는 고구려로 돌아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에서 죽었는지 동부에서 죽었는지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도절태자의 죽음이 누구 책임인지 알 수 없게 지웠습니다. 남당 유고에는 동부여 대소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AD 4년생인 무일보다 나이 많은 손자가 있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도절태자, 대소의 딸, 도절태자의 아들까지 3명이 역사서에서 사라집니다. 대소의 딸은 몰라도 도절태자의 아들은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죠. 대릴사위는 처가에 아내랑 아들이랑 어느 정도 같이 살다가 본가로 함께 돌려보내는 것인데 대소가 갑자기 도절만 고구려로 보냅니다. 도절은 고구려로 돌아가려 하지 않지만 대소가 억지로 보냅니다. 주몽과 유리의 전철을 도절태자와 그 아들이 그대로 겪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도절태자의 아들이 동부여 대소왕의 슬하에서 자라지만 볼모인 상황입니다. 도절태자의 아들이 동부여에 위해를 가할 일이 없도록 슬하에서 키우려고 한 것입니다. 도절은 동부여로 되돌아가려 하고 유리왕은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도절은 자신이 고구려 후계자의 지위를 내놓으면 부인과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느냐고 합니다. 그리고는 동부여로 떠나버립니다. 이러한 일로 동부여 대소가 크게 후회합니다. 자신이 무리하여 진행한 일이 모두 허사가 되었기 때문이죠. 도절이 고구려를 버리고 떠나버리자 당시 도읍이었던 졸본의 민심이 흉흉하게 됩니다. 유리왕은 궁예성으로 천도를 했지만 마음을 다잡지 못했습니다. 협부는 후계자를 간택하는 일과 천도에 대해 자꾸 언짢은 소리를 합니다. 유리왕이 도절을 데려올 것이 아니라면 입을 다물라고 해도 그치지 않습니다. 이에 유리왕이 화를 내며 말단 관리로 강등해버립니다. 이 기사가 중요한 이유는 신라에 대한 최초 기록이며 마한이 멸망하지 않은 상황이라 신라 건국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라를 남한이라고 척확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또 중국 정사조선전의 진안은 진안인데 분별 없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신라와 구별하기 위해 설명해 드립니다. 별도의 강의를 구성하여 설명할 예정입니다.
남당 유구와 삼국사기의 도절 사망 기록은 해명태자와 물에 빠져 익사한 유리왕의 다른 아들과 크게 다릅니다. 도절은 유리왕의 다른 아들과 달리 장례나 장지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남당 유구 도절태자 열전에는 유리왕의 사망 전 죽은 아들이 셋이라고 해놓고 찾아보면 도절을 포함하여 넷이 됩니다. 해명이 자결한 이후에 태자가 되고 싶어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왕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남당 유구에는 이렇듯 모순된 기록이 허다합니다. 가마 부인도 일찍 죽었다고 했다가 원조 부인이라고 하고, 아이 부인의 소생이 일남 5녀라고 했다가 일남 3녀라고 하는 등 고의적인 왜곡이 심합니다. 도절이 사망했더라도 유리의 다른 아들들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도절의 아들이자 유리왕의 손자가 왕위 계승 서열이 우선입니다. 심지어 무율보다 연상입니다. 남당 유구에서 기록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됐을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신라 건국 기년에 맞추면 연대와 인물들이 일치합니다. 도절을 신라 진골 종통의 조인 천신 백마대왕, 그 아들을 혁거세왕, 대소왕의 딸을 선도성모에 놓으면 올레의 조각인 것처럼 맞아 들어갑니다. 고구려의 협부가 남한으로 간 것도 퍼즐 조각의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신라가 시조의 부모 나라인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당 유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남당 박창호 선생이 누구인지 KBS 역사 스페셜 MBC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바는 있으나 남당 유구 내용에 대해 직접 다루는 것은 제가 처음일 것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자주 보지만 10분 이상 넘어가면 선택을 못하게 되는데 자꾸 길어져서 큰일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에 대해 미비한 것은 다음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양해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